어서 오세요. 마포에서 사업하는 대표님들의 삶과 비즈니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 마포 대표 살롱 16번째 문 열었습니다. 오늘은 마포 합정역과 상수역 사이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바 드렁큰 정글을 운영하는 김건영 대표님을 초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마대살롱의 퀸 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대살롱의 집사 타레입니다. 네, 오늘의 VIP, 정이 있는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쓰며 나누는 공간, 드렁큰 정글의 김건영 대표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건영님, 청취자분들께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렁큰 정글의 공동 대표이고 평소에는 문학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건영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전에 2화 동안 계속 드렁큰 정글을 계속 소개를 했었어요. 광고로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제가 이제 이웃 친구들에게 드렁큰 정글을 이제 모시게 됐다라고 하니까 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다들 이제 건영님의 팬이기도 하셔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드렁큰 정글을 알게 된 거는 건영님의 그 작품을 통해서가 큰데요. 이제 평소에 업은 나중에도 얘기를 하시겠지만 문학평론가로 활동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그 작품들을 본인의 업을 살려서 문학과 술을 이렇게 함께 하시는 공간을 운영을 하게 되는 공간이다라고 소개를 받아가지고 저도 이 공간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가봤더니 아니 원래 이렇게 맥주 같은 것만 맛있을 줄 알았는데 하이볼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네, 시소 하이볼이 제 최애 메뉴인데 제가 사실 하이볼파는 아니거든요. 저는 진토닉을 되게 원래 좋아해요. 저는 약간 그 집의 아메리카노 같은 게 진토닉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하이볼이다. 시소 하이볼이다 하면서 맨날 그 시소 하이볼만 열심히 이제 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얻어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여름에 특히 좀 시원한 느낌이 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시그니처 메뉴라서 꼭 소개를 하고 싶었고, 근데 사실 이제 벚꽃 피는 시기라서 이제 곧 빨리 더워질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가서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이 벚꽃 피는 시기에 여러분들 어떤 일상들을 나누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타레는 어떤 일상들을 지내고 있나요? 저는 이제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시험 기간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일할 때 지금 점점 더 바빠지고 약간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데요. 일단 출근을 해서 눈을 감았다 뜨면은 10시간이 지나 있습니다. 아이고. 네, 그런데 이제 틈틈이 운동은 또 계속하고 식단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매주 인바디를 재는데 근육이 늘고 체지방이 우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또 쉬는 날엔 또 잘 놀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막 이틀 동안 외박도 하고 어제 오늘 또 지금 약속 점심 저녁 하나씩 있고 막 그렇게 와. 살고 있습니다. 와. 네, 윤정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저는 제가 저번 회차에 패션 크리에이터로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꾸준히 매일 쇼츠를 하나씩 올렸어요. 네, 그래서 드렁큰 정글에서도 계속 하트를 눌러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부끄럽고 약간 빤스를 벗어 제끼는 걸 약간 동료분들이 보는 느낌이라서 대중들이 보는 건 괜찮은데 네, 그래서 약간 좀 부끄럽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더 이제 네이키드로 이제 빤스를 벗고 있는 것은 아무튼 틴더라는 것을 연재를 하기로 했어요. 제가 이제 10년차 데이팅 어플 사용자인데 이게 여성들은 데이트를 많이 하는 것이 오히려 여성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남성들은 오히려 여성을 많이 만나는 게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성별 불균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성의 데이트 경험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제게 되게 두려운 경험이기도 하지만 또 되게 중요한 이야기라고도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무튼 시리즈에 편승하고 싶은 마음으로 아무튼 틴더라는 제목을 쓰고 출판사들을 태그해가지고
네, 연재를 내일부터 당장 시작을 해야 돼서 지금 매일매일 쇼츠와 연재를 해야 되는 연재 노동자와 발행 노동자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굉장히 바쁘시네요. 너무 머리가 아프고, 네, 다음 달에 그래서 쇼츠는 조금 줄여볼 예정이에요. 네. 권영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가요? 네, 저도 약간 윤정님처럼 프로 엔잡러여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문학평론가로 이런저런 글 쓰고 하는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좀 있고요. 그 문학 전문 개간지를 기획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은 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수업을 하고 온 길이에요. 이제 3월 지나가지고 좀 적응이 되려나 싶었는데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드네요. 제가 이번 학기에 약간 욕심을 부려가지고 1교시 일부러 1교시 잡고 마지막 수업을 잡아서 이렇게 하루에 좀 공강을 일부러 많이 만들어서 그 시간에 뭐라도 좀 해보자. 뭐 이렇게 책을 좀 읽을까라고 했는데 뭐 되게 비효율적이더라고요.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뭔가 학생분들이 뭔가 개강하고 힘들다라고 생각하시지만 물론 학생들도 힘들지만 교수님들은 훨씬 더 피곤하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자체 휴강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사실 출석하고 TD도 저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결석계도 낼 수 있고. 근데 교수가 결석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보강해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학생분들은 그래 너 한번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보자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좀 피곤한 표정도 가능한데 저는 항상 이렇게 서비스 표정으로 있어야 돼가지고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저녁형이어가지고 이 선택이 딱히 좋은지 모르겠는데 후회하면서 네 그래서 강제적으로 좀 읽고 쓰려고 시간을 좀 그렇게 잡았고요. 그래서 뭔가 학교 식당에서 그 학식을 먹는 걸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어요. 학식이 맛있어요? 네, 학교 식당 맛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좀 약간 학식을 좋아해가지고 그 뭔가 남이 주는 밥. 네. 근데 이제 막 골고루 있다. 맞아요. 나름 이게 탄단지를 균형 있게 주잖아요. 네. 집에서 먹으면 그렇게 못 먹어요, 오히려. 맞아요. 11시 반마다 줄 서 있어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교육 노동자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싶진 않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약간 슬퍼졌어요. 그러게요. 저희가 일상을 나눠봤는데, 사실 이제 드렁큰 정글의 대표님으로 오셨으니까, 이제 드렁큰 정글에 대한 이야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소개를 조금 부탁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우선 가본 사람들의 경험도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네. 저는 맨 처음에 갔을 때 일단 문부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약간 해리포터의 4분의 3 승강장처럼 네. 약간 마법의 공간을 들어서는 느낌? 그래서 책장을 이렇게 밀고 들어서면은 네. 문이 열리는데 그래서 한 번은 제 친구가 왔다가 문을 밀다 만 거예요. 그래서 약간 마법의 문이 밀리다 만 그런 경험도 하고 그래서 약간 손님들도 약간 이 공간에 삐그덕삐그덕 거리면서 들어오는 것들을 보는 것도 되게 재밌고 그리고 이렇게 그 마법의 공간에 마침내 용기 내서 입성을 하면 진짜로 정글이라는 말이 맞게 공간 가득 이렇게 식물이 있어요. 위에서부터 옆에서까지 가득 있고 그다음에 책상도 다 이렇게 우드톤이고 다 나무여가지고 이게 뭔가 바닥도 나무고 그래서 이게 바닥과 이게 내가 어디에 있는 건지 정글에 있는 건지 이게 책마저도 이게 종이니까 이게 뭔가 정글에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도 이제 그 식물 쉼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마저도 정글이네? 이런 느낌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그 윤정님이 말한 것처럼 앞에 책장이 있는 문 자체가 책장에다가 이제 식물 가득하니까 약간 인간인 내가 여기 들어가도 되나? 문명에서 이렇게 들어가도 되나? 약간 해서 들어갔는데 얘기한 것처럼 식물들이 가득한 인테리어도 되게 눈에 들어오는데 벽면 가득하게 책이 쫙 꽂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책도 어떻게 보면 나무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제목들만 봐도 약간 시간이 진짜 한참 가겠다. 이거 가운데서 어떤 걸 골라서 어떻게 읽지? 약간 만화 카페인데 아니 만화 카페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책 카페? 이거 무슨 말 하는 건지. 약간 그 정도로 좀 고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책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식물들이랑 어우러져 가지고 굉장히 인상적인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어떻게 홍대 한복판에 이런 곳이 있을 수가 있지? 약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게 책을 되게 그 문명의 것처럼 전시해놓고 되게 팬시하게 고급스럽게 전시를 해놓는 공간이 많잖아요. 근데 정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원시의 느낌을 태초의 느낌을 가지고서 전시를 해놔서 이게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우리의 글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생각해 보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그런 의도가 담겨 있지 않을까? 감히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서 이제 그 공간을 어떻게 꾸리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뭔가 약간 촌스럽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시죠? 전혀 아니죠. 아니요, 전 좋다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저희 처음에 들어오시는 문이 좀 특이하긴 해요. 책장처럼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사실 좀 일부러 그런 것이죠. 뭔가 이렇게 비밀의 공간으로 들어온다. 약간 그런 느낌을 주고 싶기도 했고요. 여기가 딱 책이랑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도 좀 처음부터 말씀을 좀 드리는 그런 문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만들 때 목수님이 그 제작해주시는 목수님이 평생 이런 거 처음 만들어 본다고 되게 신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도전적인 것이었는데 사실은 바 쪽에서는 좀 있는 컨셉이거든요. 스픽 이즈 바라고 해서 이제 미국에서 옛날에 금주법이어가지고 술을 몰래 마실 때 이렇게 바들이 좀 숨어 있는 그런 컨셉의 바들이 있었고 이제 그게 조금 이어져 와서 스픽 이즈 바 중에서도 저희는 진짜 특이한 그런 케이스이긴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드렁큰 정글 공간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신경을 썼던 것들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각자가 자기의 취향과 개별성을 좀 찾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요런 기획을 크게 처음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사실 나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다들 특히 문학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픈 사람은 있지만 나쁜 사람은 없다. 그래서 좀 그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좀 모두를 환대하는 분위기 이런 거를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개업할 때부터 좀 고민을 여기저기 이리저리 고민을 많이 했는데 차분한 좀 우드톤이고 식물이 많아서 좀 도심 속에서 오아시스처럼 좀 다른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인테리어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오시는 분들마다 왜 이렇게 동물이 많냐, 동물 캐릭터가 많냐, 맞아요. 햄스터가 많냐. 이번에는 또 침팬지였나? 오랑우탄이었나? 네. 약간 추가됐더라고요. 네, 오랑우탄이랑 이케아에서 강아지 인형. 아, 네네, 뭔지 알아요. 그런 인형들을 준비를 했는데 사실 제가 좀 귀여운 거 중독자여가지고 귀여운 것들이 원래 세계를 구한다. 네.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긴장하고 날서 있는 그런 감정들을 좀 무장해제시키고 그리고 또 뭔가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존재다라는 것들을 좀 환기하는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런 느낌으로 좀 편한 공간, 퇴근길을 쉬었다 가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인테리어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또 사실 공간에만 힘쓴 건 아니고 막 맥주도 좀 맛있거든요. 사실 제가 맥주를 원래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 좋은 맥주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주접을 좀 떨고 싶어요. 진짜 IPA나 거기에 있는 모든 맥주들이 다 진심이에요. 맞아요. 네, 너무 맛있어요. 라인업 진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타레가 정말 맛잘알이거든요.
근데 거기 근데 맛있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된 거예요. 몇 번이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감사해요. 그래서 뭔가 취하려고 막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좀 맛있는 시간을 갖자 그런 느낌으로 수제 맥주들, 칵테일들 특히 저는 좀 한국 로컬의 브루어리들에서 만드는 수제 맥주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내가 어떤 걸 좋아하지? 내가 어떤 종류의 맛을 좋아하지? 이런 취향을 좀 찾아가는 그런 모험의 길잡이였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로컬 맥주들을 자꾸 바꾸고 있습니다. 술도 책도 모두 취향을 구체적으로 탐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책도 처음에 고민을 좀 했던 게 이거를 판매를 할지 말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판매를 결과적으로 안 하게 된 것은 판매하는 책이면 사실 좀 신경이 쓰이잖아요. 예쁘게 봐야 되고 사실 포장도 돼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냥 내가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를 취향을 찾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자유롭게 볼 수 있게 좀 비치를 해놓고 약간 뭐 손때도 묻고 아니면 다른 손님들이나 다른 친구들이 써놨던 메모 같은 것도 같이 보고 할 수 있게 좀 자유롭게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책을 좀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화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화장실에 가면은 소창 수건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일회용품 같은 것들도 되게 덜 쓰려고 노력하는 게 이게 다 빨아야 되거든요. 얼마나 귀찮은데 이게 그걸 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검색해 보면은 이제 이 건물 자체에도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따로 경사로까지 이제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 작은 턱까지도. 그래서 펫 프렌들리하고 장애 휠체어 이런 것들도 프렌들리하고 그래서 이 되게 세심한 것들까지 다 생각을 배려가 다정함이 묻어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제가 놓친 다정함들이 있을까요? 다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저의 의도를 잘 캐치해 주셔가지고 출제 의도에 아주 훌륭하게 감사합니다. 뿌듯하네요. 모범적인 학생이시네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에게도 흡연 구역이 이제 바로 옆에 있거든요. 네, 그것도 되게 흡연 프렌들리한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제가 이제 애연가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그 처음에 가게 구할 때도 가능하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휠체어 같은 거나 아니면 보행을 하는데 좀 편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점도 있었고요. 사실 원래 화장실 아까 얘기하신 거 화장실 입구에도 책장이 좀 있었는데 전동 휠체어가 출입할 때 걸린다는 말씀을 누군가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걸 떼기도 했어요. 그래서 좀 누구나 좀 오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장애인 이동을 위한 설비를 제대로 하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건물주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에 손대는 것까지는 못했고 네, 그래도 어쨌든 애를 쓰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도 메뉴판 첫 페이지에 퀴어 프렌들리, 에코 프렌들리, 펫 프렌들리 이런 거 써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이 공간은 이런 공간이야. 이런 공간에서는 어떤 혐오 같은 것들을 하면 안 돼라는 규칙을 좀 설정을 해서 어떤 분들은 안전하게 느끼고 어떤 분들은 좀 조심하게끔 하는 그런 규칙을 만들어 놓기도 했어요.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쓴 부분이죠. 사실 그거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는 좀 뒤에서 또 구체적으로 파보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대표님의 공간 얘기를 듣다 보면은 뭔가 이태원에 있을 것 같은 공간이다 이런 생각이 약간 드는데 마포구에 이렇게 자리 잡은 게 그것도 약간 홍대 거리 한복판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굉장히 신기했어요. 근데 어쩌다가 마포구에서 자리 잡게 되셨는지 왜 그렇게 되셨는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긴 한데요. 마포구가 원래 전통적으로 좀 문학인들이 밀집해서 지내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출판사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뭐 파주 출판단지로 좀 옮겨가기도 했지만 어쨌든
서울 중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죠. 파주하고. 네. 그래서 이쪽에서 출퇴근하시는 편집자분들이나 작가님들이 오가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저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통 속에서 좀 마포 쪽에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여기를 좀 생각을 했던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작가님들이나 편집자분들이 오며 가며 마포 근방에서 만나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여기를 익숙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마포구만의 특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울 서부 쪽에서 좀 중심지이잖아요. 그래서 네. 모임이나 약속 같은 것들도 많이 하는 공간인데 그래서 저희 가게에서 독서 모임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 자기 집 근처에서 모집을 할 때보다 여기가 훨씬 더 성사율이 높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마포구가 뭔가 이렇게 문화적인 취향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 공간이어가지고 이게 좀 아직은 대중적이지 않은 책맥 이런 문화도 좀 즐기는 문화들이 좀 정착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홍대하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홍대하고 합정 사이에 뭔가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홍대 쪽이 조금 더 20대 느낌? 합정은 조금 더 30대 느낌? 네. 네. 그래서, 약간 20대들이 지금 이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것을 좀 목적으로 하는 느낌이 있다면, 저 같은 30대는 그러기에는 체력이 딸리기 때문에 조금 잘 즐기자. 그래서 술도 많이 못 먹으니까 수제 맥스나 뭐 칵테일 같은 것도 조금 더 맛 골라가면서 먹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합정이 좀 더 어떤 취향을 신경 쓴다? 약간 요런 거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홍대에서 상수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 길 쪽에서 합정 그 사이 그 딱 중간에 있거든요. 그 거리여서 저도 그 거리는 뭔가 20대들이 안 내려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뭔가 그래서 타레가 이태원 같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태원도 30대가 많이 가거든요. 그렇죠. 이 홍대라고 하면 사실은 홍대 입구역이랑 뭐 상수역, 합정역, 망원역 다 아우르는 말이긴 한데 이러다가는 제가 사는 노원도 홍대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런 구분이 사실 중요하고 필요하기도 하죠. 그래서 대표님이 되게 잘 짚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마포 상권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해 하실 텐데 저도 이제 책에 관심이 많아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이제 그 합정 중간에 할땡스라고 카페에 보면은 항상 그렇게 출판사분들이 많이 회의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뭔가 책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조금 항상 있어요. 그래서 책 얘기 하시는 건 좋은데 나 누구 너무 싫더라, 너무 못 썼더라 이런 네네. 얘기는 조심해야 된다. 네네. 거기는 이제 출판사 이제 직원들이 상주하고 미팅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좀 지양해야 된다. 네, 칭찬만. 네네네. 칭찬만 하셔야 되는 곳이라는 걸 주의하시고, 이제 마포구에서는 술 드실 때는 이제 작가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시면, 이제 옆 테이블에 어느 순간 친구가 생길 수도 있다. 맞아요. 그런 경우 많아요, 사실. 맞아요. 저도 몰랐는데, 이제 친한 친구가 그렇게 친구 된 분이 많더라고요. 무조건적인 칭찬만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이렇게 드렁큰 정글이 어쩌다가 마포구에 자리 잡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 저희 사업에 대한 경험, 그리고 저희가 너무 궁금했던 술과 책, 이 두 가지의 깊이 있는 취향을 다 잡은 백그라운드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 비법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잠깐 숨 고르고 안내방송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마대살롱은 마포 FM 외에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 스포티파이에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회차에서 직접 소개해드립니다. 협업이나 광고 제안은 인스타그램 DM 또는 이메일 mapobizsalon gmail.com으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네, 저희 댓글을 아무도 안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궁금한 그 사업장이 있으시다고 하면 좀 저희가 섭외 열심히 해볼 테니까 그런 것들도 남겨주시면 저희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글을 읽고 쓰는 공간 드렁큰 정글을 운영하고 계신 김건영 대표님, 사업을 꾸려온 내밀한 이야기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한번. 네. 그래서 공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쨌거나 이 공간이 이제 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글을 읽고 쓰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글에 관해서 많은 방점을 두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또 책이라는 거에 이 공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책 큐레이션이 굉장히 좋으신데 이거를 어떻게 고르신 건지 그리고 배치하실 때 뭐 어떤 따로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큐레이션이죠. 네, 어쨌든 저의 취향이 반영된 책들인데요. 사실은 제가 원래 집에 갖고 있던 책들인데 제2의 서재. 네, 맞아요. 책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 같은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자리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버리는 게 일인데 저는 한편으로는 제 작업실 겸 서재 겸으로 쓰고 있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 관심사인 동시대 한국 문학들, 특히 소설이나 시들이 좀 있고요. 인문학 위주의 어떤 책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포에 사시는 인문사회계열 학생분들은 여기 오시면 도서관 못지않게 페이퍼를 잘 쓸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뭐 있을까요? 계절마다 나오는 개간지도 좀 비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돈을 덜 들이고 볼 수 있다. 해외 문학도 좀 드리고 있고요. 퀴어 페미니즘이나 뭐 동물권, 환경, 장애학 이런 것도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계속 조금씩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로 드리고 싶지 않은 책도 사실 좀 있는데 그 자기계발서나 실용서적 아니면 뭐 투자 설명 이런 것 그런 책들은 좀 배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정글에서 사실 한 발자국만 나가도 드렁큰 정글에서 한 발자국만 나가도 다들 이제 성장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는 게 숙제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고 그런 거 없이 사는 것도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여기서는 좀 쉬어가는 공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좀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네, 오아시스에서 자기계발서 워렌 버핏 이런 거 있으면 조금 나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경쟁이 심한 곳을 뭐 야생이다, 정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드렁큰 정글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정글 안에서 더 쉴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그런 것도 되게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정글이 또 그런 느낌도 있군요. 네. 근데 저는 뭔가 그 처음에는 어떤 분들이 드렁큰 타이거랑 뭐 있냐 라고 물어보셔가지고 별로 그렇게까지 관심은 없는데 이 그 마음정하고 책을 읽고 쓰는 글하고 합쳐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드렁큰이 있으니까 이제 마음 편하게 좀 긴장을 이완하면서 술을 먹으면서 보고 이야기를 하자. 약간 그런 게 중요한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책은 어쨌든 평론가시니까 이제 깊이 있는 취향을 가지고 계신 거는 이해가 되는데 술은 어떻게 그렇게 깊이가 깊어지신 건지 너무 궁금해요. 어쩌다가 어떻게 그렇게 취향을 그렇게 깊게 가질 수 있게 되신 건가요? 원래 저도 사실 술을 좋아하긴 했어요. 학생 시절에는, 학생일 때는 약간 편의점에 나오는 캔맥주 같은 것들 되게 다 한 번씩 섭렵해보고, 돈은 없지만 그래도 칵테일 하나씩 먹어보고 뭐 그런 정도였는데, 사실 이분도 이제 마포구에서 가게를 하시는 분인데 저의 스승님이자 은인이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 합정역 근처에서 모두에게 안전한 공간을 표방하면서 수제 맥주를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색다른 땡땡이라는 네, 좀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거기 사장님하고 친해지면서 술에 대해서도 좀 많이 배웠고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곧 닫지 않아요? 당장은 아닌데 이제 그럴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상권이 조금 힘든가 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친구가 되어가지고 이제 저도 맨날 서로 손님 없다고 한탄하는 카톡 주고받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도 열심히 술을 좀 배우게 됐고요. 술하고 책을 조합하는 거는 원래 저한테는 일상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원래 뭔가를 하기 싫을 때, 하긴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을 때 조금 약간 당근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제 그럴 때 저는 노트북 펴놓고 책 펴놓고 네. 맥주 한 잔 마시면서 그러면 이제 조금 뭔가 하면서 보상이 스스로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저한테는 익숙했는데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니에요. 익숙해요? 저 이번에 원고 마감했는데 제가 원고료보다 술값을 더 쓴 것 같아요. 좀 그런 이제 문제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어쨌든 해냈다. 중요한 건 해냈다. 그 네. 유명인 중에 어떤 분이 이제 그분 공부법이 따로 있어요. 이게 술 마시고 하면은 굉장히 진도가 잘 나간다. 단점은 이제 다음날 되면은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그 술을 마실 때는 잘 나간다는 거죠. 쓰는 거는 또 오히려 좋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자기 검열을 좀 내려놓고 과감하게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네. 물론 다음날 다시 고쳐야 되긴 하지만 네. 좀 용기가 생기기 때문에 좀 더 속도가 난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퇴고할 때도 사실 굉장히 좋은 게 같은 글을 한 100번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하기가 싫거든요. 그럼 술이 되게 도움이 돼요. 이 같은 글을 또 봐야 돼? 할 때 너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럴 때 제가 드렁큰 정글에 갑니다. 좀 자기 글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되죠. 시소 하이볼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매번 새로운 공간. 네네네. 네, 대표님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제 책도 다 대표님 거고 술도 그렇고 이제 좋아하는 것들로 마구 채워놨는데 그러면 이 드렁큰 정글을 처음에 만들 때부터 지금 운영하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드렁큰 정글이 꿈이 있으신가요? 가장 현실적인 목표는 지속 가능한 정도의 수입이지만 사실 임대비를 내고 재료비를 내면 별로 남는 게 없어서 그냥 이 시간에 알바를 하는 게 나으려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고민이 없진 않은데 근데 이 공간이 저한테 주는 만족감이나 보람 이런 것들이 사실 크기 때문에 아직은 포기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덜 현실적인 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안전하게 느끼는 환영하는 공간이 되고 싶다. 그리고 또 자기만의 취향이나 개별성을 좀 찾아가는 공간이 되고 싶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하나 더 굳이 꿈을 꾸자면 책하고 술을 매개로 좀 좋은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사실은 달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일은 당연히 아니지만 종종 일어나는 일들인 것 같아요. 뭔가 퀴어한 어떤 술자리 모임에서 우연히 온 다른 퀴어 손님들이 합석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 단골 손님들이 뭐 다른 분들을 윤정님처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좋은 사람도 만나고, 한국 문학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리고 또 때때로 이제 작가님들이 자기 독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슬쩍 찔러주긴 하는데 그런 보너스 이벤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류들을 지켜보는 것도 재밌고 제가 함께하는 것도 재밌고요. 그래서 이 책하고 수제 맥주라는 게 일종의 허들이자 보호막 같은 것이어서 소위 말하는 어떤 혐오 분자 이런 건 별로 없고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가지고 좀 교류하거나 서로를 소개하거나 하는 것들이 되게 좀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원래 아이 성향 내성향인데 내심 혼자 약간 관종이어가지고 그런 분들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 특히 정글에 오시면 좀 편하게 이야기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문학인들이나 아니면 독자들하고 행사를 종종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프로젝트들을 좀 새롭게 만들어 보는 것도 늘 흥미롭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책 이러면 나 혼자 일방적으로 혼자 읽는 것이라고 상상하지만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그걸 매개로 상호작용을 여러 가지로 하는 것도 중요한 어떤 독서의 방법이다라는 거를 실증적으로 제가 체감하고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하자면은 최종적인 목표는 일종의 살롱. 네, 지금 여기 마포 대표 살롱처럼 네. 문학 살롱. 네, 그런 정글 살롱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좀 상상하고 계시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도 있을까요? 뭐 어떤 행사 같은 거 하고 싶으신지. 기본적으로는 북토크나 독서 모임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앞으로의 꿈은 공간 자체에 좀 애착이 제가 더 있기 때문에 공간을 좀 공유하는 행사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데이 클래스나 아니면 글쓰기 창작 수업 같은 것들을 좀 유치를 해보고 싶어요. 낮 시간에는 영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상도 크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수공예 원데이 클래스 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협업. 앞에서 손들고 있어요. 아, 진짜요? 사실 한번 비누 만들기 클래스를 해보려고 했는데 여차저차해서 좀 안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4월에는 시창작 수업을 열어보려고 사실 지금 준비 중이에요. 러브식 걸즈라는 타이틀로 사랑 때문에 아픈 여성들을 모아서 시쓰기를 해보려고.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아주 훌륭한 시인 선생님들을 초빙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러브시 걸즈라니. 뭔가 프로그램들이 너무 기대가 되고, 제가 예전에 이제 같이 이제 드렁큰 정글에서 술 마시면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기회가 되면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싶네요. 저 근데 약간 지금 생각난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공간 들어갔는데 그 식물들이 엄청 많잖아요. 저는 사실은 식물과 그렇게 친한 사람은 아니고 다육식물조차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식물이 되게 관리하기가 까다롭잖아요. 막 물 조금만 덜 주면 마를게 막 이러고 물 좀만 더 주면 죽을게 막 이러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관리를 하시는지 대표님은 이 팁 같은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만의 팁이라고 하기에는 저는 아직 너무 부족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당근마켓 같은 데서 드루이드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마포구의 아주머니들이 엄청나게 식물들을 키워서 판매하고 분양하시는데 이제 저도 그분들께 도움을 받고 있는데 한 주에 한 번씩은 일단은 다 한 번씩 물을 주고 있고 그리고 저도 이거 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어요. 식물도 환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선풍기를 일부러 틀어줘야 될 때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온도인 것 같아요. 사실 물보다 온도가 더 관리하기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겨울에 특히 이게 얼더라고요, 식물들이. 그래서 특히나 상가 건물이 단열이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몰랐는데 맨날 집에만 있다가 상가는 정말 단열이 안 된다. 이거 혹시 나중에 다른 마포 합정에서 가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난방비를 꼭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그 난방하고 그런 온도 조절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난방비도 많이 들고.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요즘에 봄이라서 화분에서도 막 새싹이 돋고 새잎 타고 이런 것들 보면은 너무 진짜 신기하고 아름답다. 이런 것들을 저도 느끼고 있어서 포기하지 못하고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그 식물들이 쫙 있는데 화장실에 그 난방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겨울에 드렁큰 정글 갔을 때 화장실이 따뜻해서 너무 좋았어요. 네, 거기가 온실. 맞아요. 일종의 거기 저희 자세히 보시면 식물 요양소라고 써놨어요. 식물들도 쉴 권리가 있다. 전국 화초 노조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픈 친구들이 글로 갑니다. 저는 이번에 제 방을 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고양이 존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마루를 개방하면서 그 고양이한테 해로운 식물을 제 방으로 들여왔는데 갑자기 그 식물이 죽을게 하고 이렇게 들여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고양이가 식물에 손을 안 댄다는 사실을 알아가지고 다시 이제 마루에 뒀더니 물 주거나 이런 것도 안 했는데 다시 살게 하고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환기해야겠다. 나 죽을게 하고 있었구나. 이러는 걸. 그럼 아마 채광 문제 같은데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저희 집에 계속 아시는 친구 유가 놀러 오는데 그 친구가 저희 집에서 한 4일을 잤는데 엄청 목이 이제 칼칼하게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고양이 알러지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제 방에 환기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목이 간 거여서 이제 제가 이제 엄청 혼나고 환기 좀 해라. 냉.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사람도 환기가 필요하구나 그 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 드렁큰 정글은 공간 자체가 일종의 환기를 해주는 공간이긴 하네요. 식물에게나 사람에게는. 그렇죠. 네, 그렇네요. 와, 멋있는 표현이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들도 계속 생각하고 계시고 좀 기획하고 계시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현실적인 부분과도 또 맞닿아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외에도 어떤 다른 수익 창출이라든지 그런 부분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좀 거창하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래도 조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다양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찾아주시는 손님들도 다양하면 좋지만,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좀 다양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뭐, 가능하면 뭐, 이렇게 대기업 맥주, 아니면 수입 맥주, 이런 거 말고, 한국 로컬 브루어리들에서 계절에 맞게 되게 다양한 맥주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하고, 나누는 방식으로 좀, 저희만의 틈새 시장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저희야말로 그런 브루어리들보다 훨씬 소규모인 주제에 거창하게 뭐 상생,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쨌든, 대기업에서 이렇게 독점하고 있지 않은 그런 로컬 브루어리들, 지역의 맥주들 그런 거 위주로 소개를 하고 좀 나눠보자라고 그 의식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맛이나 주종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다양해져서 획일화된 맛 말고 그리고 또 계절마다 달라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는 게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가치관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비즈니스 모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제일 좋아했던 블루베리 맥주가 있고요. 이제 봄이 되면 쑥을 넣은 맥주도 나오거든요. 여수의 검은도 쑥을 넣은 맥주. 그리고 딸기의 꽃이나 아니면 살구를 넣은 맥주 뭐 이런 것들을 계절마다 들여오기도 하고. 당장 가. 맛있어요. 그리고 부산에서 거북이들을 구조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에, 그런 사업에 후원하는 맥주 브루어리도 있고요. 유기견, 유기고양이를 후원하는 맥주 등등 뭔가 이렇게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을 갖고 있는 맥주들을 좀 가능하면 데려오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맥주와 함께 계절감 혹은 지역색 혹은 소소한 이야기들 이런 걸 좀 다양하게 같이 즐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저희만의 어떤 틈새 시장의 비즈니스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맥주 말고도 북칵테일도 사실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좋아하는 책의 느낌이나 색감 같은 걸 고려해서 새롭게 창안하는 레시피로 만들고 있거든요. 네. 이게 되게 손이 많이 가서 되게 귀찮은데 그래도 서로 좀 이렇게 책을 추천하고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또 책을 말이나 언어 말고 다른 걸로도 한번 다양하게 감각해 보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네 그래서 좀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들기 귀찮은데 그래도 덕분에 꽤 맛있었거든요. 네 믿고 마셔보세요. 근데 저는 오래 다녔는데, 올해는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정말 제가 정말 얼굴을 자주 비쳤는데, 그건 잘 몰랐어요. 메뉴판에 제가 좋아하는 땡토리 히읗이라는 이태원은 아니고, 해방촌 쪽에 그 가게에 지역 막걸리를 이렇게 큐레이션 해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전국 지도를 이렇게 해놓고, 전라도 쪽에 이런 데에서 데리고 온 막걸리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쭉 설명을 써주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지역에서 맥주를 데려온 걸 되게 강조를 해줘서 메뉴판에서부터 그렇게 되게 시각적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맥주 하나하나 맛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런 스토리텔링이 저는 있는 줄 몰랐어가지고 그거를 더 잘 부각해주는 메뉴판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메뉴판 디자인 저한테 맡겨주시면 틈새 공략을 근데 진짜 그 스토리에 사람들이 취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게 정말 강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스토리들을 듣고 여러분들 가시면 되겠다, 이제. 네, 저도 사실은 술을 줄여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양이를 위해서 진짜 고양이를 위해서 좀 맥주를 좀 마셔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책을 가지고 칵테일 만드시는 것도 저는 이걸 일종의 번역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되게 잘 번역된 칵테일을 나누면서 사실은 근데 이게 또 맛과 향이라는 것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래서 비슷하게 느끼고 다르게 느끼는 것들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돼가지고 그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뭔가 언어 사이를 번역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데 감각 자체를 다르게 번역하는 건 되게 좀 색다른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지만 되게 재밌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책에 막 술 마시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술들이 막 여기에도 있고 한 것이 제가 뭔가 책 속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도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책 속의 주인공이 되라. 그리고 거기 가리발디가 너무 맛있어요. 맞아요. 가리발디 저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생 오렌지를 막 넣어주세요. 막. 맞아요. 오렌지 착즙기를 샀거든요. 아. 네, 그거 주문할 때 저희 공동 사장님이 되게 속으로 화내요. 설거지하기 귀찮아가지고. 그렇지만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오렌지를 착즙해서 넣는다라는 것 자체에서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마시러 가고 싶어요. 그러게요, 저도. 저희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서도 어딘가에서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비즈니스로 만들어 보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예비 창업가들이 있을 텐데 먼저 그 길을 걷고 있는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현실적인 조언이 있으시다면? 네. 제가 뭘 잘해야 조언을 드릴 텐데 잘하지 못하고 앞가림도 못하고 있어서 조언을 드리기는 못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 건물이 단열이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꽤 중요한 요소로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 냉난방비가 쉽지 않다. 특히 전기로만 하는 경우 이렇게 겁이 납니다. 저 그리고 궁금했던 건 업무 시간을 어떤 식으로 분배하시는지도 궁금했었어요. 그 두 분이서 이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대표님들끼리 상의를 해서 일하시는지도 되게 치열한 문제이실 것 같은데.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프로 엔잡러여서 다른 일 하는 시간에는 가지 못하고 최대한 다른 일 없는 시간에는 제가 위주로 하고 교대로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쉬는 날은 어떻게 되세요? 저희는 월요일마다 쉬고 있는데 사실 아까 방송 녹음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잠깐 뭘 좀 해야 된다고 미뤘었잖아요. 네. 가장 장사가 잘 되는 4월 달에 휴가 가려고 휴가 계획을 짜다가 다음 달 4월 1일부터 유료 할증료가 오른다길래 그렇죠. 지금 사야겠다 하고 샀어요. 아. 네, 물 들어올 때 도망가는 드렁큰 정글입니다. 안 돼요. 제가 어디 가라고. 그러면 4월 동안은 대표님을 좀 못 보는 건가요? 아니요,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네. 네. 그럼 두 분이서 하시는데 그 트러블이 전혀 없어 보이시는데 되게 잘 지내시는 거예요? 트러블은 사실 거의 매일매일이 트러블 메이커인데요. 아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싸우기도 하죠. 뭐 업무 시간 때문에도 있지만 뭐 이렇게 메뉴 같은 것들 선정하거나 아니면 이 매주 혹은 매달 어떤 술들을 할까 이런 거 가지고도 좀 의견을 교환을 하면서 충돌하기도 하는데 뭐 엄청 당연히 싸우는 건 아니고요. 서로 좀 역할 분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 같아요. 책 쪽은 제가 좀 주로 전담을 하고 술 쪽은 우리 공동 대표님이 분담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공동 대표님은 북칵테일 같은 걸 좀 줄이고 싶어 한다든지 아니면 손이 많이 가는 메뉴를 좀 줄이고 싶어 한다든지 근데 저는 그런 게 이야기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줄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실무자와 디자이너 사이의 갈등이랄까요? 그런 갈등들이 있고요. 그 맥주도 저희가 매번 바꿀 때마다 조금씩 취향이 사실 갈리긴 하거든요. 네, 저는 약간 달달한 맥주
약간 상큼한 거 이런 거 좋아하는데 우리 공동 대표님은 좀 맥주는 맥주답게 무겁고 진해야 된다. 약간 이런 걸 좋아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조금 갈등이 있었는데 근데 오히려 지금은 그 두 개의 서로 다른 취향들이 있기 때문에 좀 여러 다양한 맥주들을 일부러 더 들여올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였다면은 정말 그냥 내 취향이니까 내 취향에 안 맞는 손님들에게는 조금 곤란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적어도 이 중에 하나는 너한테 맞겠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양성을 좀 높이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맥주 취향이나 아니면 나는 주류 취향 아직 잘 모르겠다. 혹은 뭐 새로운 맥주 좀 궁금하다. 이런 분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두 대표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립니다. 저 궁금한 게 드렁큰 정글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은 거예요? 같이 지으신 거예요? 아니면 한 사람이 강력한 주장을 해서 짓게 된 거예요? 이름 후보가 한 수백 개 있었는데요. 그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아서 네. 어쩌지 하고 지쳐있던 상태에서 네. 어쨌든 제가 식물을 좋아하니까 식물 인테리어를 하자. 네. 그래서 그럼 정글을 어쩌고 저쩌고로 해볼까? 이렇게 하다가 근데 정글 뭔가 단어가 조합을 해볼까 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공동대표님은 그냥 수긍을 해주신 건가요? 네, 지쳐서 이제 그만. 그렇군요. 그럼 두 분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저희는 사실은 커플이고요. 네,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가족끼리의 뭐라고 하죠? 가족끼리 사업을 가족 하고 사업. 있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은 깨닫고 계신가요? 약간 가족한테 차 운전 가르쳐주면 안 된다 그런 느낌인가요? 그걸 넘어서나요? 그런 거죠. 그것이 끝나지 않아요. 왜 이걸 안 하지? 조금만 하면 금방 끝나는데 왜 안 하지? 약간 서로 이런 상태죠. 네, 진짜 다양한 얘기를 좀 나눠본 것 같은데요. 막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주어진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마데살롱에 나온 소감은 좀 어떠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청취자분들에게 좀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처음에 윤정님께 한번 이렇게 이런 자리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는 한 정말 짧은 시간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질문지를 주실 때 이렇게 길게 한다고 해서 제가 잔뜩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한 것보다도 훨씬 더 즐겁게 제가 긴장하고 걱정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즐겁게 말씀 이렇게 잘하게 유도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긴장도 안 하고 편하게 약간 수다 떠는 느낌으로 얘기할 수 있었는데 너무 즐겁네요. 근데 사실 원래 정글이라는 공간 자체가 하고 싶었던 게 교류하는 살롱 같은 것이었는데요. 사실은 그거를 여기서도 한 번 더 해볼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나중에 놀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친구가 되어서 같이 놀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런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항상 제가 좋아하는 업장을 이렇게 초대해서 대표님들의 내밀한 이야기를 덕질하면서 듣는 기분이어서 되게 좋았고, 어쨌든 그 메뉴판에 숨겨졌던 의도들이나 그 책장에 숨겨졌던 이 뒷이야기들이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일하시고 계시면 길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저 혼자 축축했던 것들, 제가 발견했던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제가 발견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실 때 우등학생 된 것 같고, 우등생 된 것 같고, 너무 뿌듯하고, 네, 막 인정받은 것 같고, 제가 막 맨날 이제 가면은 재롱잔치 하거든요. 네이버 리뷰 했어요. 다음 리뷰 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재롱잔치, 사랑받으려고 재롱잔치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뭔가 깊게 얘기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모시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네. 저도 저번에 갔을 때 되게 인상적인 공간이어가지고 안 그래도 많이 궁금했는데 사실 공간 자체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을 잘 해주시고 뭐 처음 가는 분들도 좀 편하게 있을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좀 더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어떤 공간 사용 설명서에 대해서 들은 것 같아가지고 저 다음에 갈 때도 되게 좀 더 뭔가 좀 더 이해가 깊어진 눈으로 좀 다르게 새롭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는 뭐 다른 이런저런 메뉴도 막 척척 시키면서 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가고 싶어요, 지금. 네. 드렁큰 척을 너무 가고 싶어요. 네. 마포의 대표님들을 만나는 마대살롱. 마포 대표 살롱은 마포 FM 외에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 스포티파이에서도 만나실 수 있어요. 좋아요와 댓글, 구독과 공유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가장 빠른 소식은 인스타그램 MAPO_BIZ_SALON 마포 비즈살롱 계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마포 대표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업 제안을 기대합니다. 마포 대표 살롱 16번째 문 닫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